여러분들과 제가 어린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님을 청와대로 급히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있는데 환경이 안 좋아서 모든 건설회사 사장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 회장님에게 중동을 좀 다녀오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정 회장님도 안 된다고 하시면 자신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에 정 회장님은 바로 중동으로 날아가셨습니다. 당시 석유 파동으로 인해 중동 국가들은 달러를 주체를 못하고 있었고요. 이를 건설에 투자하기로 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동 붐입니다. 이때 모든 관리나 건설 회사들은 중동은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건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는 나라라서 건설을 할 수가 없는 나라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중동을 다녀온 정 회장님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공사기에 가장 좋은 나라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1년 12달 내내 비가 오지 않으니 내내 건설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건설에 필요한 모래나 자갈 이런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 자재 조달이 너무 쉽다고 말이죠. 또 공사에 필요한 이 물은 어디서 실어오면 되는 것이고 50도나 되는 그 무더위는 낮에는 자고 밤에 시원할 때 일하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중동 건설붐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또한 현대라는 대기업의 초석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요즘 잘생기고 예쁜 외모는 고시삼관왕에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뛰어난 외모 덕분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 많죠. 아니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실제로 한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평균보다 약 5% 정도의 연봉을 더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충격적인 것이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의 경우 평균 연봉이 다른 사람들보다 10% 이상 낮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연봉차가 15% 이상 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 외모라는 것이 사실 이미지에 좌우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의외로 뜯어보면 아주 잘생겼는데 상당히 이질감을 주는 사람들이 많죠. 또 자세히 보면 잘생긴 것은 없는데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사람, 이상하게 인상이 아주 좋고 편안해 보이는 호감형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메인은 여러분들의 분위기 메이킹, 즉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의 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장점은 살리시고 단점은 우리 커버하자고요. 분명 여러분들을 보는 타인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몰려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운을 가져다 줄 것이고 부 역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꼭 지키려고 하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3년 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디랭귀지와 이미지에 신경을 꼭 쓰십시오. 모든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는 인상, 즉 이미지라는 것은 55%는 바디랭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38%는 스타일에 의해 각인되며 고작 7%만 언어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말을 하는 태도나 스타일, 이미지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잘해도 자세가 불량하다면 또 옷차림이나 스타일이 좋지 못하다면 절대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옷을 잘 입으십시오, 품위 있게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깔끔하게 잘 차려입은 분이 정중하게 길을 묻는 경우와 술 취한 듯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불쾌하게 길을 묻는 경우 느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후자의 경우라면 옆에 오는 것조차 꺼리실 것입니다. 네, 늘 정중한 태도를 가지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가슴을 활짝 펴시고 당당한 태도를 가지시고 늘 상대를 존중하려는 눈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운을 얻는, 사람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바로 상대가 이야기하는 도중 팔짱을 낀다든가 거만하게 눈을 내려깔고 삐뚤게 바라본다든가 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고개를 드십시오. 눈의 각도가 곧 태도입니다. 허리를 펴고 얼굴을 당당히 드는 것만으로도 키가 약 5 내지 10cm 이상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꼿꼿한 자세를 가지려고 한다면 상대에게 자신감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학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운을 얻기 위해서는 허리를 꼿꼿이 펴야 하며 두 다리로 땅을 굳건히 받쳐야 하며 어깨를 움츠리지 않고 활짝 펴야 하늘과 땅의 운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는 곧 당당한 자세입니다. 또한 상대를 보실 때 눈은 늘 상대의 정면이나 약간 올려보려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절대 아래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이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을 아래로 보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에 진실을 담으시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늘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무표정하게 말이에요. 의외로 상당히 무섭다는 느낌, 굉장히 불편하다는 느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얼굴은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화나거나 불편한 표정, 아무 느낌이 없는 무표정, 기분이 좋은 웃음기 띤 표정이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과 대화하시는 상대가 이 표정 중에서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같이 웃음을 띠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 무표정한 표정이거나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생활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상학자들의 소견입니다. 미소는 운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에이 이런다고 운이 좋아지겠어 라고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다 안된다고 생각했을 때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셨듯이 이런 초긍정적인 마음은 모든 것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또한 운은 반드시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절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진실된 지인들이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 행복이라는 것도 느끼실 수가 없으며 번영, 성취 이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외로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진정 모든 것이 다 선순환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운을 불러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서 스스로 변하는 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